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여러 가지 모멘텀들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진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보일러 업체죠. 경동 나비엔이 영토를 좀 확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이 있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이런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룹주들의 향방도 한번 미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계속해서 주주들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노사 갈등에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목요일 모닝뉴스입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북미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나비엔 매직을 앞세워 주방기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5,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휘령 세아젠강 부회장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좋은 기회라며 현실화한다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주주총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리면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시장은 미리 알았던 것인지 전거래일에도 이재명 테마주가 무더기 상한가를 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가스텔 가작 역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가스텔 바작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IMBC 역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4,9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형지글로벌도 상한가까지 오르며 3,08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경동 나비엔이 주력 시장인 북미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새로 론칭한 나비엔 매직을 앞세워서 주방기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종욱 경동 나비엔 대표이사는 지난해 경동 나비엔의 실적을 언급하며 올해도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동 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조 3,539억 원, 영업이익은 26.2% 올라 1,32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역시 49.6% 급증한 1,24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새롭게 론칭한 나비엔 매직을 통해서 주방기기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는데 나비엔 매직은 지난해 5월 SK 매직으로부터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영업권을 인수한 이후 이번 달에 새로 론칭한 경동 나비엔의 주방기기 브랜드입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현금 배당까지 확정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10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경동 나비엔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7만 원 선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회복과 또 경동 나비엔의 매직 개시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5,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이사회를 개최한 뒤 5,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키로 결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1년 동안 운용합니다. 이번 신탁 계약은 2025년 회계연도 주주환원 정책 이행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추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업체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3,89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IMM 인베스트먼트와 IMM 크레디 앤솔루션, JKL 크레디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해서 이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발행하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합니다. 운영 자금은 전구체 원재료 부위로 쓰일 예정인데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은 인도네시아 재련소인 그린 에코니켈 지분 인수 대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기타 자금은 그린 에코니켈의 시설 투자와 운영 대금 지원을 위한 대여금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9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린 에코니켈 지분을 인수해서 재련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은 2,998억 원, 영업 손실은 6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좋은 기회라며 현실화한다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에서 가스전을 개발해 수출하는 사업에 한국과 일본, 대만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최소 440억 달러, 하나로는 약 64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 만찬에 참석한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은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좋은 사업임에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내부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나 건설 기업들은 이런 규모의 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강과는 수출되긴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서 철강 업체의 참여 의지가 크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던리비 주지사는 전일 SK 이노베이션 ENS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하나와 같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과 개별 면담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12년 만에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연 네이버와 카카오의 화두는 인공지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창업자의 행보는 엇갈렸는데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전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8년 만에 이사회에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해외 AI 모델과 정면 승부가 치열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연륜에 기반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한편 김범수 창업자가 암투병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경영 공백이 생긴 카카오도 전일 제주도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재정비했습니다. 또 이번 주총에서는 카카오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정신아 대표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카카오는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콘텐츠 CIC 분사 계획 발표 이후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다음 매각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분사는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2021년 4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지만 이후에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20만 원 초반선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초에는 주가가 소폭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네이버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